사람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식에서 돈 벌지 못한 이유는 도박처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주식에서 많이 벌었는데 왜 딴 사람들은 못 벌었을까요? 저는 안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 투자는 어떤 거다? 안 파는 기술이에요. 파는 기술이 아닙니다. 안 파는 기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 사자마자 언제 팔까 걱정하죠. 그 투자가 아니죠. 여러분 아까 주식 투자하는 건 동업자라고 그랬잖아요. 동업자를 매일매일 바꿉니까? 처음에 동업자를 고를 때는 찬찬히 고르죠. 내가 이 동업자를 이 사람하고 동업할 때 이 사람의 자질이 어떤지, 이 사람의 정직성, 뭐 이 사람의 능력 여러 가지 보죠. 그 다음에 이 사람 괜찮겠다 그러면 동업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죠.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똑같은 겁니다. 안 파는 기술이에요. 대신에 처음에 투자할 때는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죠. 이 주식이라는 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이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인가 아니면 돈을 잃어버리는 회사인가, 아니면 이 회사의 경영진이 얼마나 깨끗한 건가. 근데 그걸 알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연금저축 펀드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세금 혜택이 있고 분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주식을 투자하지 못하죠. 펀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펀드부터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저 사람 장사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펀드부터 하셔야 돼요.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퇴직연금 반드시 여러분들 내일 회사 가서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잠자고 있는지, 아마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맞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몇 번째일까요? 꼴찌. 꼴찌도 처참하게 꼴찌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걸 보여주면 미국에 있는 동료들이 안 믿어요.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럴까? 그게 지금 한국이 심각한 문제죠. 금융 문명이 아주 극에 달한 거예요. 주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이 미리 포기를 해요. 나는 부자가 안 될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부자가 안 될까요?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면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도 제가 과장이 아니에요. 저도 부자 됐고, 저도 흙수저였습니다. 근데 한국에 보면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경이롭게 보는데 한국 사람만 한국을 나쁘다고 얘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지옥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또 뭐가 있을까?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옛날부터 부자였을까? 절대로 안 그렇죠. 절대로 안 그래요. 근데 자꾸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나쁘다고 얘기해요. 한국은 성장이 멎었다. 그 누구 얘기일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한국 왜 성장이 멎죠? 한국은 이래서 나빠. 한국은 저래서 나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비하해요. 가장 그 부정적인,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자기가 가난하게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사교육비 쓰는 사람들은 진짜 전속력으로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비싼 자동차 사는 사람들, 또 비싼 백을 사는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자들은요, 하루하루 부자가 되는 것을 즐기면서 삽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하게 되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백화점 카드로 백을 사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겠죠. 100% 가난하게 되죠. 근데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백을 살려고 개 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건 200% 확률로 가난해져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뭔지 아세요?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되죠. 가난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돼요. 이상하죠? 가난하게 보여야 부자가 되고요. 부자가처럼 보이면 가난해져요. 그거는 진리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근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돈이 일하게 해야 된다. 내 돈이 일하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주식을 사는 거다. 주식은 어떻게 사야 되는 거나. 처음엔 어려우니까 펀드부터 해야 된다. 하루에 10,000원씩 해야 되고 월급의 10%를 해야 되고 내 퇴직연금 알아봐야 되고 연금저축보도 들어야 되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대표님 그럼 돈 언제 써요? 참 신기하죠. 아니, 부자가 된다면 걱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전에 미리 걱정을 해요. 내가 하루에 10% 월급의 10%를 주식 투자하는 거를 엄청난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희생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난한 라이프에 자기도 모르게 매몰돼 있는 거예요. 생각이. 부자가 된 다음에 걱정해도 될 거를 미리 걱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 마시지 마라. 커피 마실 돈으로 매일 투자를 해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는 그 엄청나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근데 하루에 커피 2잔 마시는 거가 나한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사람은. 뼈 빠지게 일했다며요. 그럼 200만 원을 벌었는데 고작 나한테 선물하는 게 커피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죠. 나한테 미래를 선물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200만 원을 어렵게 벌었는데 하루에 커피 10,000원이면 어떻게 되죠? 한 달이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뼈 빠지게 번 돈의 30%를 30%가 아니죠. 15%죠. 15%를 커피 마시는 데 쓴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걸로 나한테 미래를 선물해야 돼요. 그게 펀드라는 거죠. 주식이나 펀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한테 상을 줄 때 자산을 선물하죠. 소비를 선물하지 않죠. 그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커피 안 마신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게 부자가 되기 위한 스텝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부자 된 다음에는 그때 커피 마셔도 되죠. 근데 부자가 되기 전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거는 심각한 문제예요.